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창조각 스쿨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캠프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진화로는 거짓말인가? 창조로는 믿을만한가? 성경은 믿을만한가?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중요한 대답을 꼭 얻어가시고 구원받아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아버지로 섬기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통해서 진화론이 거짓말인지를 함께 배울까요? 네, 공룡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공룡 좋아하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공룡을 좋아한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좀 재밌게 성경 속에서 공룡 탐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룡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창조과학 스쿨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학습 목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학습 목표를 1번부터 3번까지 선생님과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적 관점으로 공룡을 공부한다. 좋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네요. 2번 시작! 예수님의 창조주이시다. 아멘. 3번 시작! 제가 아직 하늘을 세워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성경적 관점으로 공룡을 공부한다입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를 통해서 특히나 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진화론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공룡에 대해서 그 오류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친구들, 자, 화면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서워요. 맞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자, 공룡과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입니다. 자, 공룡과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인데요. 뭔가 좀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렇게 좀 주라기 공원이나 공상영화 같은 현실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상 속의 일 같은 그런 느낌처럼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진화론 관점으로 보면 공룡과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영화와 같은 느낌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공룡과 사람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친구들, 공룡의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 잘하네. 거기 어떤 말이니? 호성반. 좋습니다. 누가 선생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네, 공룡은 영어 단어로 다이노소어입니다. 자, 이 다이노소어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무시무시한 도마뱀이네요. 이 다이노가 무시무시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우루스가 도마뱀입니다. 그래서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룡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공룡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맞죠? 네. 자, 이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룡들의 종류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는 공룡들이 많이 있네요. 맞죠? 네. 티라노사우루스도 있고요. 트리케라토스도 있고요. 네. 또 더 추후에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진짜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럼 이 공룡은 며칠 날 창조되었을까요? 네? 다섯째 날. 우와, 너무 잘하는데요? 좋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주일학교 때 천지창조라는 찬양
배워봤습니까? 불러볼 줄 알아요? 와, 벌써 흥얼흥얼 거리시네요. 좋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선생님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죠. 자, 시작.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을. 왜 계속 나만 부르는 거지?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새콤달콤 과일을,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해, 달, 반짝 별들, 다섯째 날에 하나님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에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네. 네, 감사합니다. 한 번쯤에 율도까지 같이 할 뻔했어요. 자, 친구들 여기 보시면 공룡은 몇째 날에 창조되었을까요? 네,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나는 동물과, 하늘을 나는 동물과 바다에 사는 해양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노래상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뺐지만 여섯째 날에는 육상 동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공룡도 하늘 나는 익룡이나 바다에 사는 플래시오사우루스 같은 그런 공룡들은 다섯째 날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육상 공룡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공룡을 만났고 공룡에게 아담이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공룡도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예, 맞죠? 공룡도 방주에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씨를 유전하기 위해서, 그 대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 있겠죠? 어떻게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새끼. 좋습니다. 좋아요. 자,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 플라테오사우루스라는 공룡은요, 친구들 10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대요. 자, 또 사이스모사우루스라는 엄청 거대한 공룡은요 120톤의 그 무게를 다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방주에 굳이 그렇게 큰 공룡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큰 공룡일수록 얼마나 먹고 얼마나 배설물을 방출할 거예요. 맞죠? 얼마나 먹고 얼마나 배설물을 방출할 것입니까? 자, 그래서 방주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 명령에 따라서 홍수 이후에도 새끼들을 많이 낳고 방주의 공간이나, 이렇게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방주의 공간이나 먹는 식량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룡의 어린 새끼들을 넣었을 것입니다. 위 사진에 보시면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기반해서요, 미국에 가면 한번 꼭 가보세요. 선생님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미국 그 켄터키주에 있으면요, 성경에 나온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 방주가 있습니다. 이 방주를 만든 사람은요, 성경에 기반해서 공룡도 분명히 들어갔다 믿으며 이렇게 공룡을 넣었습니다. 이 공룡은 하드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거든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친구들 막 거대한 모습이고 키가 크고 막 엄청 무게가 다라는 모습일까요? 귀여워요. 맞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작고 귀여운 어린 공룡 새끼의 모습으로 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공룡이 나올까요? 자, 이거는 잘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에 공룡이 나올까요? 네. 자, 공룡이라는 단어는 누가 처음 언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네, 똑똑하시네요. 리차드 오원이라는 사람이요, 184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1841년도에 공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공룡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드래곤. 잘했습니다.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해 보시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래? 네, 용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용으로 네, 불렀습니다. 좋습니다. 공룡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친구들 새로운 단어예요. 자, 공룡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다고요? 1841년. 자, 우리 친구들 이 단어가요, 컴퓨터랑 로켓 아시죠? 컴퓨터랑 로켓을 언제 만들어졌대요? 1828년. 그러면 컴퓨터랑 로켓이라는 그 단어보다 더 이후에 만들어진 단어예요. 잘했어요. 더 새로운 단어가 공룡이에요. 친구들, 최초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된 연도가 언제일까요? 네, 1611년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룡이라는 단어는 1841년도에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공룡이라는 그 공룡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공룡이라는 그 단어는 없지만 공룡은 등장합니다. 맞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욥기 40장을 보면요.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베헤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헤못. 좀 익숙지 않은 단어죠. 베헤못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예전 개역 한글 번역, 지금은 개역 개정 번역을 쓰는데요. 그 전에 개역 한글 그 성경 번역에는요.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마, 히포. 그런데 그 하마가 꼬리를 친대요, 친구들. 이게 보이시죠? 풀을 먹는 하마가 꼬리를 치는데 뭐같이 흔들린대요? 백향목처럼 흔들린대요. 가만히 생각해보죠. 하마 꼬리 본 사람. 동물원 가시면 하마 꼬리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 번도 못 봤으면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어때요? 하마 꼬리? 귀여워요. 귀여운 거 좋아하시구나. 어때요? 작죠? 엄청 작아요. 근데 옆에 있는 거 보세요, 친구들. 백향목이라고 나와 있죠. 이 백향목은 나무인데요. 높이가 40m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친구들. 하마 꼬리가 백향목 같을까요? 네, 아니겠죠. 자, 전 페이지 보세요, 친구들.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처럼 흔들리는데요. 자, 이게 여기 보시면 넓적다리, 힘줄이 서로 연락되어 있대요. 이 정도의 꼬리를 치려면 친구들, 넓적다리와 힘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뼈가 녹광 같고 가래대가 철장 같다라는 식으로 튼튼해야 한다는 뜻을 말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마 꼬리냐고요.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맞죠? 자, 네,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 어울려요? 네. 코끼리도 아니고 어울립니까? 하마도 아니고. 자, 백향목 같은 그 40m나 정도 되는 그 꼬리를 가진 동물은 아마 공룡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욥기에 나온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 공룡이 아마 사이스모사우루스라는 그 큰 거대한 공룡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리워야단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도 공룡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요, 공룡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안 나오지만 공룡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공룡 또한 5째 날과 6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공룡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인간이 창조되었으니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친구들? 공룡과 사람이 함께 있었고 함께 살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그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공룡을 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창조론을 공격합니다. 지금 지피지기라는 말씀 아십니까?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공룡 또한 우연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2억 년 전쯤에 나타나서 무슨 이름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탁 알리 로제라는 그 이름으로 그 어류가 육상동물로 진화했고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연대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 공룡은 2억 년 전에 나타났대요. 친구들 맨날 교과서나 TV에서만 보면 그냥 몇 억 하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같이. 2억 년 전에 나타나서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대요. 아주 오래전에 멸종되었다고. 공룡이 멸종되었다는 그 진화론자들의 이론도 정말 많고 심지어 웃기기까지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왜 멸종되었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공룡 멸종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방금 배웠잖아요. 맞아요. 빙하기설, 맞죠? 빙하기설과 기후 변동설, 맞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보세요. 먹이사슬 파괴설, 화산 활동설, 그 다음에 알 도난설. 실제 있는 얘기예요, 친구들. 알을 도난했대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웃긴 거는 변비설이 있어요. 진짜예요. 선생님이 거기서 본 거예요, 논문에서. 변비설. 그리고 거대 운석 충돌설. 이거 많이 들어봤죠?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거대한 운석이 충돌했는데, 거대 운석이라면서, 그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멸종해야 되는데, 왜 공룡만 멸종했냐는 거죠. 그럼 공룡만 쏙쏙 빼서 운하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운석이 맞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의견을 보고 있고 듣고 있다면 이렇게 좀 말이 맞지 않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어 없어지고 사람은 몇만 년 전에 나타났대요? 500만 년 전에 나타났대요. 그럼 이게 시계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자,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대요. 그리고 사람은 500만 년 전에 출현했대요. 그럼 둘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둘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뭘 계속 말하냐면 공룡과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어. 공룡과 사람은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성경과 진화론은 이와 같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공룡을 창조하셨다.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다. 라고 말한다면 진화론자들은 공룡 또한 진화된 동물이다.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으니까 사람과 절대 함께 살 수 없다. 교과서에서도 말하고 그렇게 공룡은 사람과 만날 수 없고 오래전에 멸종됐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아까 역사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고 자체가 진화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진화론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성경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룡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성경으로, 사실 우리 사고 자체를 참 진리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삶을 살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창조학 스쿨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더 한번 깊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왜 진화론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구, 거짓말인지, 왜 성경이 진리인지를 여러 가지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진화론이 주장했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들. 뭘 주장했습니까? 첫 번째,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 수 없다. 그리고 또 공룡은 오래전에 멸종되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지피지기로 이 적을 알고 읽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룡과 사람이 같이 살았다, 함께 살았다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먹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그 문화적으로 한번 볼까요? 문화적으로. 자, 우리 친구들 올해는 몇 년일까요? 네, 2025년이죠. 무슨 띠인지 아십니까? 배? 네?
뱀의 떼, 네, 푸른 뱀의 떼, 푸른 뱀의 띠래요. 근데 사실 성경 속의 뱀은 강교한 동물인데, 하여튼 무튼 뱀의 해라고 합니다,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요, 친구들 무슨 띠인지 알 수 있어요. 무슨 띠예요? 호랑이, 소, 토끼. 네, 좋습니다. 자, 이 띠는요, 우리 친구들 12간지라고 해요. 12간지. 12동물을 말하거든요. 중국에서 온 문화예요, 우리 친구들. 시간, 방향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12간지입니다. 자, 혹시 이 12간지, 이 12동물 다 알고 계시나요? 상식인데. 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고 아세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 순서대로 보면요.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예요. 친구들, 봐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만든 12간지에서 다 실존하는 동물인데 한 동물만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룡을 옛말로 어떻게 말한다고 선생님이? 그래? 맞아요. 용입니다. 잘했어요. 중국에서는요, 이 12동물의 띠를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예측했대요. 너 무슨 띠니?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성격을 예측했대요. 그런데 11마리는 다 진짜 있는 동물이야. 실존하는 동물이야. 근데 한 동물, 용만 전설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12동물 다 실제 존재하는 동물로 공룡도 12가지, 12간지 안에 넣은 사람과 함께 살았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벽화나 예술품에 공룡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아까도 봤던 건데, 그 메소포타미아인의 원통 인장에 새겨진 아파토사우루스. 여기 지금 다 보이죠, 친구들? 목이 긴 공룡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친구들 보세요. 미국 유타주의 암벽에는요, 인디언 전사 사람과 아파토사우루스가 함께 새겨져 있어요. 또 볼까요?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자, 또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유타주의 암벽에는요, 인디언 전사 사람과 아파토사우루스, 이미 지금 잘못 말했네? 맞죠? 전에가 뭐였어요? 에드몬토사우루스고요. 이번 것이 아파토사우루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사람과 같이 그려져 있잖아요. 맞죠? 자, 또 보겠습니다. 캄보디아를 가시면요, 친구들,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유명한 불교 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타프롬 사원이에요. 그 타프롬 사원에 가면요, 친구들, 이 타프롬 사원은요, 12세기에서 13세기, 대략 120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타프롬 사원은요, 나무도 유명한 게 많지만, 무엇보다 벽에 새겨진 조각들이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벽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의 조각이 나와요. 네, 어디서 좀 많이 본 분이죠? 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종만 선생님께서 캄보디아에 가셔서 직접 사진으로 찍어 오신 것입니다. 지금 손가락을 보시면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똑똑하네. 자, 무슨 동물인데요? 자, 보세요, 얘들을. 등에서부터요, 친구들. 등에서부터 꼬리까지 골판이 있습니다. 골판. 이게 무슨 동물이냐면요, 등에 커다란 골판이 있다라고 해서요, 그 지붕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친구들, 진화론자들은요, 이 스테고사우루스가요, 1억 5천만 년 전쯤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500만 년 전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1억 년이나 더 되는 스테고사우루스를 이렇게 정확하게 골판까지, 등판부터 꼬리까지 그 골판들을 묘사하면서 조각을 새길 수 있냐라는 말이죠.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있습니다. 페루 잉카 유적지에 가면요, 무덤에 묻혀있던 돌들을 발견했어요. 잉카 유적은 BC 300년부터 AD 800년까지 고대 문화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지금 보세요. 그런 고대 도시에요, 무덤에서 발견된 돌들에 공룡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공룡이 새겨져 있는 것도 모자라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만 보세요, 친구들. 사람이 누구 등에 타고 있어요? 트리케라톱스.
저보다 공룡을 더 잘하시네요. 트리케라톱스를 타고 아예 등에 앉았어요. 등에 앉아서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안장까지 그렸어요. 안장. 안장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앉을 때 편안하고 이렇게 앉는 그 안장 있잖아요. 그것까지 묘사하고 이 트리케라톱스의 상징인 뿔까지 자세히 새긴 작품. 또 이것도 보더라도 사람과 함께 있는 디플로도커스, 그다음 또 있습니다. 심지어 알로사우루스를 사냥하고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묘사했냐 보세요. 공룡들의 무슨 좀 이렇게 막 오레오 좋아해요? 네, 오레오 좋아하시죠? 자, 오레오 보자 보세요. 공룡들의 뭔가 이렇게 막 점점들이 있잖아요. 약간 좀 오레오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우유에 타먹는 거. 오늘 아침 드셨어요? 네. 아, 없었어요, 오레오? 하여튼, 자, 그게 보시면 자 보세요. 오레오 같이 생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이것들이 친구들 실제 공룡의 피부와 똑같은 모습으로 새겨 넣은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또 저기 보시면요. 멕시코 아캄바르에 가면요. 고고학자 줄 루드가 산 밑에 공룡 조각상들을 발견을 해요. 이것도 오래된 것이지만요. 공룡을 세세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룡 조각 작품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심지어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 트리케라톱스를 타고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조각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본 것처럼 공룡의 피부까지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세세하고 특징을 잘 살린, 목이 긴 것들은 목이 길고 꼬리가 긴 것들은 꼬리가 길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공룡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공룡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나 사진이나 영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벽화나 그림이나 조각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봤으니까.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리고 벽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작품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공룡과 함께 있어? 하지만 자세하게 묘사된 공룡 예술 작품들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직접 보고 그리고 만든 것이다.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라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어요. 라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발자국이에요. 지금 발자국. 자, 보세요. 미국에 있는 그 텍사스 페록시 강에 가면요. 발자국이 있는데요. 같은 지층에 공룡 발자국도 있고 사람 발자국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이 겹쳐 있는 것도 있었어요. 자, 화산이 빵 하고 터지면서 공룡도 사람도 같이 피하면서 급작스러운 열과 에너지에 이 발자국들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페록시 강에 가면요. 왼쪽 그림은 노란색 선이 공룡 발자국, 파란색 선은 사람 발자국으로 서로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이 페록시 강에요. 1999년도에 엄청난 가뭄이 한 번 옵니다. 가뭄이 찾아오면서 물이 빠져버리니까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과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사하는 현장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도 다 있어요. 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에서요. 남해 가인리에 가면요.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곳에 사람 발자국이 같이 발견된 것을 이 안내판을 적은 사람의 말처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구과제래요. 연구과제. 그래서 학술적 가치가 높게 된다. 더 연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자, 보세요. 이 진화론으로 보면요. 연구가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론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같은 지층의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진화론은 허구이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가 조금 세요. 같이 한번 보시죠. 졸려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보이면 다 보여요, 친구들. 저 보이는지 안 저 보이는지. 우리 토성반.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 그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친구들? 공룡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진은 무슨 그림일까요? 소설적 그림이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걸 보고요, 무슨 막 특이한 고래라고도 말해요. 1925년도에 발견된 프레시오사우루스의 사체입니다. 목 길이만 6m예요. 좋은 방향. 목 길이만 6m예요. 아무리 공룡의 사체가요, 친구들, 빙하에 오랜 시간 보존되었다가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사체가 노출되었다라고 쳐도 어떻게 수만 년도 아니고 6,500만 년이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기간 동안 이런 공룡의 형태를 유지한 채 사체가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미국 챔플레인 호수에 가면요, 프레시오사우루스가 1977년도에 목격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공룡을 실제로 목격했다라는 사실들이 나오면서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진화론이 허구이다, 가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아까 뭐였습니까, 친구들? 오래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연대 문제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 성경은요, 공룡은 창조 5일째에서 6일째 날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사람은 6일 날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으로 보면은 인류 역사가 6,000년 정도 지났다라고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요, 정말 오래전에, 그냥 1000단위가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그냥 1000단위가 아니에요. 몇 단위예요? 6,500만 년 전. 네, 공룡이 시작이 아니라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대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요, 연대는 잘못되었고 성경의 연대가 옳아라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우리 친구들 soft tissue예요. soft가 뭔 뜻이에요, 친구들? 와, 영어 잘한다. soft가 뭔 뜻이라고요? 부드러움. 잘했습니다. 자, 티슈는 뭔 뜻일까요? 휴지. 그럴 줄 알았어. 티슈는 뭔 뜻이에요? 휴지. 맞습니다. 좋아요. 휴지도 있어요. 친구들, 한 영어 단어에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화장지 티슈도 맞죠? 그렇지만 세포들로 이루어진 조직들도 티슈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티슈는 뭔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운 조직. 잘했어요.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부 조직. 알죠? 그 부드러운 세포 조직을 말합니다. 예로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뭐가 연부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혈관, 관절, 지방, 단백질 같은 것들을 연부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런 연부 조직이 오랜 시간 보존될 수 있을까요? 이 연부 조직은요, 벌레들이 잘 먹어요. 벌레의 먹잇감이나 짧은 기간에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들, 이런 연부 조직이 지금 공룡 화석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랍구나. 자, 볼까요? 화석이 된 공룡 뼈에서요, 친구들, 살점과 적혈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까지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 혈관들과 적혈구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공룡 하면 떠오르는 공룡이 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 맞습니다. 자, 티라노사우루스의 화석에서도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혈관이나 적혈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우리 친구들, 대표적으로 백악기, 그 백악기 말에 6,500만 년 전에 엄청나게 오래전에 멸종되었다라는 그 공룡의 화석에서 이런 혈관, 세포들, 그리고 친구들 단백질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또 그 GIF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의 연구 조직 중에서 아직도 탄성이 살아있어서 핀셋 같은 걸로 작은 것을 이렇게 찝어서 잡았다가 놓으면 다시 원상태로 튕겨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여기 보시면 지금 섬유 조직 있죠. 섬유 연구 조직. 저게 뭔지 아세요? 공룡의 인대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연부 조직을 보면서도 6,500만 년, 6,500이 아니라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공룡의 연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연부 조직은 부드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뭐래요? 메리 슈바이처라는 그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실험하면서요. 당신이 혈액 시루를 선반 위에 놓고 일주일만 지나면 이 혈액 시루는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뼈에서는 심지어 뭐까지 난대요, 친구들? 시체 냄새까지 난다라고, 그 냄새까지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부 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몬테나주 마코시카 주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친구들, 거기에요, 헬크릭 지층이 있어요. 헬크릭 지층. 자, 이 헬크릭 지층은요, 대홍수 사건을 지지하는 지층으로 유명합니다. 왜 대홍수 사건을 증명하는 것으로 유명할까요? 육상 공룡과 해양 동물인 상어의 화석이 같은 지층에서 발견이 돼요. 아, 어떻게 육상 공룡과 해양 동물인 상어가 같은 지층에서 발견이 돼요? 이 사실은 홍수 사건을 지지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이 헬크릭 지층에서의 우리 친구들 공룡의 화석이 발견이 되고 그 공룡 화석에서 연부 조직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친구들 럭키 박물관이 있어요. 그 럭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 트리케라톱스 뼈에서 나오는 골세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친구들, 자, 한번 상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티렉스가 뭔지 아세요? 티렉스가? 잘했습니다. 그 이름이에요, 친구들. 티렉스가 뭐냐면요, 티라노사우루스의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그러니까 뭐예요, 친구들? 전체 이름이 바로 뭡니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까지가 전체 이름이에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의 앞철자 T, 너 F야 T가 아니라 그 T, 맞죠? 그리고 또 뭡니까, 친구들? 뒤에 있는 렉스를 붙여서 티라노사우루스를 T렉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 헬크릭 지층에서 발견된 이름은 비렉스라고 할까요? 헬크릭 지층에서 발견된 것을 비렉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이름이 비렉스냐? 이 헬크릭 지층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밥 할머니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요, 앞에다가 비렉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친구들. 이 비렉스가요, 그 럭키 박물관에 있는데요, 표본 번호가 있습니다. MOR1125번이 비렉스예요. 몰 1125번이 이 비렉스입니다. 근데 이 비렉스의 넓적다리, 아까 앞에 보시면 넓적다리 있죠? 그 넓적다리에서 친구들, 공룡의 연부 조직이었던 혈관과 골세포와 단백질 등이 발견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부 조직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드러운 조직이잖아요. 이 동물의 부드러운 신체 조직은요, 100만 년도 못 간대요. 자, 기억해보세요. 연부 조직은 몇만 년도 못 간다고요? 100만 년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년도 못 가는 연부 조직에서 6,500만 년 전에 멸종해버린 공룡의 화석에서 그 연부 조직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친구들 보세요. 유기물질이 100만 년도 남아있을 수 없다라는 그 기존의 과학 규칙이 있었어요. 과학 규칙이 유기물질은 100만 년도 남을 수 없다라는 그 과학 규칙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화론은 온통 허구이며 가짜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화론이 주장하는 공룡은 오래전에 멸종되었다라는 것에 그 연대 계산이 잘못되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친구들? 공룡의 DNA가 발견이 됐어요. 공룡의 화석에서 DNA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친구들? 원래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엥? 엥? 막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그렇구나. 공룡은 이형점 전에 나와서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구나. 화석에서 DNA가 발견되었나 보네. 축하할 일이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사고에서 온 거냐면 지금 보세요. 피카츄, 라이츄 1억 년 전에 옛날이 너무나도 그리워 그런 둘리 그런 과학책들을 통해서 진화론적인 사고에 갇힌 것입니다. 이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성경적 사고를 가지셔야 됩니다. 좀 흥분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고 공룡의 DNA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공룡에서 DNA가 나오냐? 무엇이 진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이 공룡을 기억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이 공룡 뭐라고 이름이? 하드로사우루스예요. 이 공룡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이름이에요. 오리주둥이 공룡이에요. 진짜입니다. 자, 오리주둥이 공룡인데요. 그 이름대로 오리입을 가졌다. 오리입의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진 이름입니다. 이 공룡의 이름은 하드로사우루스예요. 근데 이 하드로사우루스 두개골 조각에서요. 염색체와 DNA를 갖고 있는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가 발견됩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DNA 염색법이 있어요, 친구들. DNA를 염색해서 DNA가 어디인지를 보는 거거든요. 자, DNA 염색법을 통해서 발견한 DNA입니다. 친구들, 다른 연구 조직도 마찬가지이지만 더군다나 DNA 같은 경우는요. 오늘날 과학계에서 여러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친구들? DNA는 수천만 년도 동안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100만 년도 지속될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줍니다.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공룡의 화석에서 DNA가 검출되었다. 그 의미로 올바른 것은 1번, 2번. 1번. 공룡 멸종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으니까 DNA도 아마 6,5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을 거야. 2번. DNA가 발견됐다는 것은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이 아니라 멸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야. 답은 무엇입니까, 친구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어, 지금 예예요. 예시입니다. 예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친구들 몸이 아프대요. 몸이 아파가지고요. 몸이 아프다고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시예요, 예.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좀 죽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 보세요.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세요. 의사 선생님, 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혹시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리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요? 아니요. 죽은 사람은 피를 흘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바늘을 제 손가락에 한번 좀 콕 찍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때 의사가 바늘을 가지고 손가락을 콕 찔러요. 그랬더니 아파. 피나!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리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친구들, 이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DNA는 100만 년도 지속되지 못한다 라고 진화론자들도 다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공룡에서 DNA가 발견되었어? 그러면 DNA도 오래 지속되었네. 이런 잘못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문제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들? 2번이에요, 2번. 진화론 연대 문제가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DNA가 오래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DNA가 오래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DNA를 보고도 그럼 DNA도 오래되었네 라고 내가 죽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룡 화석에서 DNA가 발견됐다는 의미는 공룡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공룡은 지금도 사람이 갈 수 없는 밀림 깊은 숲속이나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어떻게 답되었니?
자, 지금까지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면서 가짜인지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왜 성경적으로, 왜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공룡을 배워야 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화론은 공룡을 가지고 창조론과 성경을 공격합니다. 공룡은 오래전에 멸종한 그냥 6,500년도 아니고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진화된 동물이야.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서 공룡과 사람은 결코 만날 수 없고 공룡과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 공룡은 엄청 오래전부터 존재해서 시간의 흐름으로 진화해서 사람까지 간다 라고 하는 성경은 잘못된 거야. 누군가 의도하고 만든 것이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웠습니다. 그 주장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 공룡 작품들, 공룡 발자국들, 공룡을 목격한 것들, 그리고 심지어 공룡 화석에서 발견되는 연구 조직과 DNA 등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룡은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공룡과 사람은 창조되었고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공룡은 너무나도 먼 과거에서 멸종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멸종되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두 번째 학습 목표가 있었습니다. 진화론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진리, 진짜이시다. 진화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진화론이 얼마나 가짜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적 관점으로 공룡을 공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아무리 부인하도 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면서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가 뭐였죠, 친구들? 죄가 가진 파급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과연 선하고 좋은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종류대로 번성하라고 창조하셨지 동족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서로를 죽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선하고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창조된 것은 선하고 좋게 창조되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런 모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죄입니다. 이 죄는요, 친구들,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학생이 한 과학자에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괴물 같은 공룡을 만드셨나요?
괴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그냥 외형적인 그 겉으로 보는 모습만 무섭게 생긴 것을 공룡이라 할까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괴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룡을 그리고 사람을 괴물로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런 악한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그런 악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죄가 공룡을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절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친구들? 사망입니다. 죄의 값으로 사망,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 중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죽는 것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운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확실한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파괴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만약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알쓸신동 실습 시간을 가진 이후에 2시간 정도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이번 창조과학 스쿨을 통해서 분반 선생님, 상담 선생님을 붙잡고서라도 이번 창조과학 스쿨을 통해서 꼭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면서 구원받으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시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